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김조한 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 23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진행 중인 보육 사업 몇 개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 가지고 저희 창업 일자리 본부장님의 잠깐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남센터 창업일자리 본부장인 박성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2023년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 설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전남센터는 2018년도서부터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을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 센터는 한 200여 명의 신규 창업자를 배출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신규 창업자를 배출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기술 창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 보다 그 우수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전라남도에서 호남권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에 성공하시고 또 저희 센터는 다양한 그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그 유통망을 통해서 창업기업의 대표님들이 보다 기업의 발전을 이루시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실 수 있도록 저희 센터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센터가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아주 우수한 창업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창업 일자리 본부장님의 좋은 인사 한 말씀 있으셨고요. 지금부터 2023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어, 모집 공고를 같이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저희 센터 현황을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덕충이길 32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치해 있고요. 이 건물은 GS에서 무상 제공을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사업비로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저희 반대편에 보시면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농수산식품 그 시제품 제작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원하시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십사 하고 있는 건물이니까 그것도 필요하시면은 저에게 문의 주시면은 담당자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파트너 대기업이 있습니다. GS 칼텍스, GS 리테일, 그리고 농협 경제지주, 롯데 관광개발 등 다양한 대기업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설명을 하면서 그 뒤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연역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조직 및 예산 현황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건의 창업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도 좀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창업 기회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비 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알 수 있지만 보시면서 놓치는 부분 그리고 유의해야 될 부분은 제가 중점적으로 조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재 23일부터 15일 16시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사업 목적은 이제 혁신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도 전 기술 분야 예비 창업자고요.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 창업 프로그램, 멘토링 지원인데요. 저희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평균 0.5억 원, 5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각 주관 기관별로 큰 카테고리는 같지만 각 주관 기관별 그 특화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파트너 대기업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이제 MD 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만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제품이 과연 그
대기업 유통망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멘토링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케팅 같은 부분도 서울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정 규모 총 992명 내외인데요. 저희 센터는 일반 분야 주관기관이고 32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제가 표로 넣어놓은 자료는요. 혹시 개명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이 서울 신용평가정보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스타트업 내에서 인증을 하실 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미리미리 등록을 하셔야지.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3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등록되는 데가. 그래서 마지막에 하면은 또 이게 늦어져서 실명 인증을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꼭 이거는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기 전에 꼭 등록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 및 요건입니다. 공고일 기준 올해 2월 23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에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만 해당입니다. 단 창업 프리스쿨 작년에 진행하신 분, 완료 판정을 받으신 분들과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기업, 예를 들면은 본인이 뭐 건물을 물려받아 가지고 건물로 수익을 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를 내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창업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밑에 보시면은 어,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고요. 그 법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증 내에 보시면은 업종 업태가 있는데 여기에 꼭 부동산 임대업만 있어야 되고 직원이 없어야 됩니다. 4대 보험 저희가 그 다 떼가지고 이분이 직원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점 꼭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이종 업종, 이게 말이 한자어라서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전에 폐업했던 그 기업에서 주로 판매하던 제품, 주로 밀던 그런 상품과 전혀 다른 거를 하셔야 그 폐업 경험이 있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은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에 한국표준산업분류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5자리가 달라야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그 조금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분류표에는 또 달라가지고 그게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본인의 그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만 비슷하네 안 비슷하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꼭 통계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확인하신 후에 신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단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지난 분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했을 경우에는 2년으로 줄어드는데요. 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체크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저희 신청 분야인데요. 이 부분을 의외로 헷갈려서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전남센터가 농수산 특화된 센터다 해서 그러면 전남센터는 특화 분야의 예비창업 패키지인가 하면서 그렇게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센터는 일반 분야고요. 32명의 규모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사업 신청 전 제외 대상에 꼭 속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때는 되더라도 이제 신청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요건 검토에 들어갔을 때 이분이 제외 업종을 신청하셨다든지 뭐 앞에 나왔던 자기가 기창업자인데 3년이 안 지났다든지 하는 경우가 항상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제외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자,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안 갚으신 분들이
이제 들어올 수는 없고요. 또 밑에 근데 이제 예외 대상이라 해가지고 채무 변제를 완료하고 증빙이 가능한 자, 요거는 모든 거는 공고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워크아웃, 뭐 개인 워크아웃 제도 이런 거를 하고 있으신 분, 또 뭐 회생 계획인가 또는 변제 계획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 지원을 재창업이나 뭐 재기자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증이신 분들, 요것도 의외로 본인이 까먹고 안 내셔가지고 이제 걸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꼭 신청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3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이걸로 창업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이게 보통 대표적인 안 되는 업종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 팔면 안 되고 뭐 나이트클럽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현재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수행 중이신 분들. 근데 이제 동 사업 접수 마감일을 기준, 그러니까 저희는 3월 15일이겠죠. 15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분들은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더 읽어보시고 더 궁금한 부분은 이따 Q&A에서 한번 더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계속 그 나와 있는 걸 읽어보시면 되긴 하는데요. 여기 7번 저희가 그 창업진흥원이 신한은행과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그 계좌가 안 열어지시는 분들은 사업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그 예전에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세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이런 계좌의 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막히시던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그 읽어보시면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길게 뭐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선정이 되고 나면은 주관기관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겁니다. 그 이제 간혹 저희가 몇 년간 운영을 해본 결과 그 선정이 되고 나셔서 그 이제 우리 주관기관이 선생님들을 도와주기 위해 있는 파트너인데 저희가 그 선생님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약간 저희가 좀 굉장히 뭔가 선생님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하는 느낌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비도 이제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규정과 규제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돈을 나중에 회계 감사를 받았을 때 불인정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서류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이런 말들을 잘 들어달라는 얘기고요. 이 모든 이 긴 문장들이 제가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그거니까 나중에 선정이 되시면은 꼭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는 모든 것들을 잘 들어주시면은 1년간 저희가 선생님들이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원 내용인데요. 협약 기간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작년에는 한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됐는데 올해는 현재는 8개월 이내라고 저희도 이제 공고를 받아가지고 근데 뒤에 보시면은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추후에 어떻게 변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한번 같이 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내용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또 사업화 자금 저희가 이게 대표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대부분의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기자재를 사는 게 조금 어렵고 불가한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기자재를 구입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인데요. 근데 이게 또 엄청 깐깐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사례들을 보면은 이거를 산 다음에 뭐 나중에 당근마켓에 판다든지 몰래
작물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부터는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선생님들이 사신 모든 물건을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창업 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증빙 없이 매달 50만 원씩 받아가실 수 있는 항목이고요. 여타 다른 지원 사업과는 조금 다른 지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창업 프로그램, 일단 기본적으로 BM 고도화, MVP 제작 지원, 이 정도는 다른 주관기관들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필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각 센터별로 어떻게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할지는 저도 그 센터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는 앞서 4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GS 리테일, 그러니까 GS 홈쇼핑, 그러니까 생각을 쉽게 하면은 GS25나 GS 슈퍼마켓, 그리고 GS가 운영하는 모든 유통망에 계신 MD 분들을 저희가 섭외할 수 있고, 지금 저희 센터에 상주하고 계신 파견 인력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쪽하고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꼭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 여기에는 제가 등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저희가 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또 따로 해서 또 선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 조합이나 엔젤 투자 클럽 앞에서 투자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발표하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발표하기 전에 있어 역량 강화를 해서 IR 자료 만드는 것도 도움을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이 꼭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담 전문 멘토링이 있는데요. 이것도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지정해드리는 창업진흥원 풀 내에서 지정해드리는 멘토분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10회에 걸쳐서 멘토링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올해는 이제 전담 멘토링 6회, 전문 멘토링 4회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담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된 멘토분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6회를 받으셔야 되고, 전문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관기관 내 풀과 창업진흥원 내 풀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 주관기관이 가지고 있는 멘토 풀이 더 많고, 또 원하신다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원하고자 하는 멘토링 받고자 하는 멘토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멘토분한테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선생님들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에 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신청 및 접수 부분입니다. 요거는 제가 3월 15일까지 전화가 끊기지 않을 정도로 계속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표 파란색으로 조금 크게 해두었습니다. 요거는 읽어도 이제 이해가 안 되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K-스타트업 누리집,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업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저희 센터로 이제 등기를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등기로 오면은 신청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과제 번호라는 게 시스템 내에서 부여가 되는데 그 과제 번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시면 안 되고, 꼭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 사업이 그렇지만은 마지막 날에 몰립니다, 항상. 근데 요거는 또 인터넷 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은 이제 서버가 다운된다거나 진행이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2, 3일 이전에는 제출 완료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를 제가 권장드립니다. 이게 제출 완료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간혹 저장만 해놓고 제출 완료를 안 하셔서 사업 신청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 울고 불고 따지고 들어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내에서 클릭을 안 했기 때문에 과제 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에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출 완료 꼭 별표 5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는 16시 정각에 종료가 됩니다.
16시 이후에는 새롭게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16시 전에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각 전 1단계 후 신청서 작성 단계 진입하신 분들,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실명 인증하고 뭐 이것저것 동의 다 누르고 약관 동의 딱 끝나면은 신청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까지 오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과제 번호가 하나씩 부여가 돼요. 이 상태에서는 18시까지 바꿀 수 있어요. 수정서,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뭐 내가 내고 났는데 이 부분 빨리 고치고 싶은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18시까지, 6시까지. 그러니까 요것도 꼭 유의를 해주시고 뭐 추가 업로드 할 사항이 있으면은 6시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6시 이후에 내게 올라갔네 안 올라갔네 하면은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는 시스템 내에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항상 칼 같은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서울 신용평가정보에 혹시나 등록 안 돼 있으면 꼭 오늘 집에 가서라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3일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밑에 또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요거가 계속 나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저장만 하고 이제 끝났네 하고 이제 컴퓨터를 꺼버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제출 완료 버튼을 눌러서 제출 완료를 하시고 혹여나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걱정이 되면은 전화 한번 주세요. 그 제가 공고에 제 명함 껴놨는데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시스템에서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완료 상태인지 아닌지 1단계인지 아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등기나 편지 이런 거 보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내용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꼭 알아두시고 이 이유는 뒤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유의사항에 보실 게 꼭 본인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본인 이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탈락 처리되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주관 기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딱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복수 신청이 안 돼요. 딱 하나만 고를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창업 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해서 복수의 주관 기간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적발 시에는 그 비슷한 사업 계획서 모두 탈락 처리됩니다. 이게 그 이제 대학 논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비슷한지 안 한지 이렇게 찾아내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게 도입이 돼가지고 60% 이상 비슷할 경우에 다 잡아내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항상 이제 변명이면 변명이고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겠지만은 규정상 60%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 탈락이다 보니까 주관 기간 뭐 하나하나에 다 넣었더라도 이분들 싹 탈락이니까 그 점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출 서류입니다. 사업계획서 일부, 요 기타 제출 서류 각 일부인데요. 요거는 K-스타트업 그 사업 공고 내에 첨부 파일로 사업계획서랑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3번에 그린 뉴딜 분야 창업 예정자, 창업 프리스쿨 최우수 판정자, 정부 주관 전국 규모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분들은 1점씩 서류 평가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근데 이제 그린 뉴딜 분야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창업 프리스쿨이라는 거는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그 안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1점 가점이 들어가고요. 정부 주관 전국 규모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요거는 작년까지 기준이 조금 애매했는데 올해 기준이 좀 명확해져서 장관급 이상의 훈격을 획득한 자만 이제 가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창업 프리스쿨이랑 그 경진대회 수상자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어도 최대 1점입니다. 그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임대업을 가지고 있어서 기창업자로 이제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증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을 하셔서 내가 건물 이거 임대료 받으려고 이 사업자만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한테 증명을 하시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5번에 서류 평가 면제 되시는 분들, 혁신 창업 스쿨 2단계 수료자, 그리고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자, 이분들은 제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스템 내에서 이미 적용이 돼가지고 그 증빙을 따로 낼 필요는 없는데, 이분들도 꼭 신청은 해주셔야 돼요. 신청을 안 하면 내가 면제 조건이 돼도 그 아예 과제 번호가 없어서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평가 및 선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도식화를 했는데요. 서류 그리고 발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서류 평가는 이제 저희가 32명을 뽑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은 그 중에 64명을 뽑아가지고 64명을 뽑아서 그 다음에 사전 면담이라는 걸 진행한 후에 발표 평가를 들어갑니다. 사전 면담이라는 거는 올해 신설된 분야인데요. 사전 면담은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할 의지가 있는지, 뭐 갑작스럽게 군입대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발표 평가, 발표는 20분 이내 하시고 질의응답이 한 1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좀 심해가지고 그 온라인 발표 평가를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그게 완화가 돼서 대면 평가가 원칙으로 조금 가이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전남센터에 지원을 하셔서 발표 평가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오셔서 직접 발표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꼭 본인이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주민등록증 다 확인하고요. 혹시나 이제 뭐 쌍둥이가 와서 한다 해도 다 확인이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요건 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상시 진행합니다. 상시. 이제 서류 평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도 요건 검토를 하고, 서류 평가에서 사전 면담으로 넘어갈 때도 요건 검토를 하고 계속합니다. 최종 선정이 되어도 요건 검토를 합니다. 이제 안 걸려서 요건 검토에서 걸어져 나가야 될 사람이 안 걸려서 최종 선정까지 갔다 하더라도 결국엔 잡아내서 취소를 시키고 차순위자가 올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점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업 프리스쿨 최우수 판정자, 창업 프리스쿨에서 자기가 제출했던 그 사업 아이템이어야 가점을 받을 수 있고요. 다른 걸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가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우수 판정자라도.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경진 대회 수상자인데요. 최근 2년 이내고요. 그거는 이제 기간은 여기 써져 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다수의 수상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입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거 3개 다 받을 수 있으면 3개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 잘못 설명드린 부분은 그 최우수 판정자이면서 뭐 상을 받았을 때 1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고, 프리스쿨 최우수 판정자면서 상도 받고 그린 뉴딜이면은 최대 3점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상 같은 경우에는 그 장관급 이상 본격 수상자가 이제 뭐 2~3개를 가지고 있어도 1점만 된다는 점 알아주시고, 그린 뉴딜 관련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기술, 친환경 지식 서비스 등 저탄소 녹색 성장 분야인 경우에는 그린 뉴딜 분야로 판단을 하고 1점을 가점으로 받게 됩니다. 요거는 따로 낼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내에 기입을 해놓으신 걸 보고 저희가 그린 뉴딜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꼭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내가 서류평가 면제라고 해서 신청을 안 하면은 서류평가 아예 과제 번호 부여가 안 돼가지고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자의 경우 해당 대회에서 수상한 아이템과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 아이템의 핵심 요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가점을 부여하는데요. 동일한 창업 아이템인데 이제
그 왕중왕전 진출할 때 팀으로 나가가지고 그 팀원분들이 각각 다른 주간기간에 이 같은 아이템으로 다 올리면은 냈다 떨어집니다. 그 점 알아주셔야 되고, 기타 뭐 증빙서류 제출 목록은 공고문에 첨부 파일로 나와 있는 양식 1의 별첨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이 배점은 창업진흥원에서 저희한테도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아가지고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문제 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4가지 항목에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서류 평가 때, 발표 평가 때 동일하니까 꼭 이거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 작성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60점 미만이면은 꽈락처럼 이제 그냥 탈락이 자동 탈락이 되니까요. 이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안내. 요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엄청 길어요. 유의사항이. 아마 공고문에서 유의사항이 제일 깁니다. 근데 요거가 뭐다? 주관기관과 전담기관 말을 잘 듣자 합니다. 괜히 이제 다른 행동을 해보려다가 잡혀서 그 형사처벌이나 전액 환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액 환수를 당하게 되면은 향후 5년간 정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형사처벌은 또 따로 들어가고 또 제재 부과금도 최대 5배까지 부과가 되니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대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출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사기 또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절대 그 남의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남의 것도 하면 안 되고, 이제 그거 하게 된 경우에는 3년간 참여 불가라는 제재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10번 말했나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에이 안 걸리겠지, 에이 나는 안 걸리겠지 하고 넘어가시려고 하다가 걸리신 분들을 제가 다른 주관기관에서 사례도 들었고 제가 직접 본 바도 있기 때문에 절대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 마시고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 중 유의사항인데요. 증빙 서류 아까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가점 같은 거. 이런 거를 제출할 때 그 사업계획서 맨 뒤에 증빙을 같이 제출하라고 양식이 붙습니다. 꼭 그 안에 붙여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따로 업로드할 경우에 이게 사업계획서 양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꼭 사업계획서 내에 있는 증빙 첨부 칸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평가 과정에서 예비 창업자가 꼭 신청하신 분이 발표 평가도 직접 오셔야 되고 사전 면담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간혹 팀을 구성해서 오셔가지고 이제 신청하신 분과 뭐 기술팀장이라 해가지고 이제 발표 평가를 오시는데, 발표는 이렇게 어떻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쭉 하셨는데 질문 시간 때 신청자가 전혀 답변을 못하고 옆에 있는 뭐 기술팀장이라는 사람이 싹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제 탈락의 이유가 되는 거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배석을 같이 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모든 질문을 선정 예정인 그런 신청자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을 드린 대상이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제 바지 사장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기술팀장이 들어와가지고 간혹 이제 정말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봐왔던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그렇게 돼서 탈락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점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가 끝나게 되면은 공휴일까지 다 넣어서 이제 7일 이내에 한 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거를 알려달라 요런 개념이고요. 뭐 이거를 통해서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재평가라고,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꼭 재평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 주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 평가할 때 여러분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녹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열어서 확인을 같이 해보고 또 점수도 직접 공개를 하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지에 써진 평가위원들의 평가 내용도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녹음 또는 녹화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발표 평가 과정에서 녹화를 진행을 하니까 꼭 이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뭐 선정 후 유의사항 나와가지고 뭐 환수, 뭐 제재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말만 잘 들어주시면 환수, 제재 이런 거 당할 일도 없고 안전하게 1년간의 예비 창업 패키지 잘 수행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밑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정부 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 사업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가 관리 운영됨, 이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정이 돼가지고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여러분들의 개인 통장에 이렇게 딱 꽂히는 게 아니고 PMS라는 창업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의 계정에 5천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뭐 출금 통장처럼 이렇게 그냥 갖다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업화 지원금 이거를 신청합니다 하고 이제 증빙 서류와 함께 시스템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걸 실제로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뭐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싹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돈을 그 공급 업체에 직접 송금을 해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돈은 이 시스템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만약에 선정이 되고 나면 시스템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고 나시면은 이쪽으로 또 불러가지고 저희가 시스템 교육도 따로 하고 어떤 식으로 돈을 써야 되는지도 다 교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전부 뭐 제재, 뭐 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인데 지금 한 15번째인가요? 그냥 제 말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또 밑에서 위에 보시면은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신한은행과 거래가 안 되시면은 이게 선정이 돼도 사업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거여서 뭐 기업은행, 국민은행 절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과 신한은행이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꼭 신한은행 걸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제가 전남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사업을 저희가 대신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은 전남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인데 요거는 이제 추후에 대표님들이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하고 나게 되면은 그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더 이상 받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보육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창업기업 리스타팅 지원 사업입니다. 요거는 초기 창업기업들이 대부분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반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스밸리,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거를 넘지 못해가지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이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이고 대신에 저희 전남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신청 요건이 조금 걸립니다. 전남 도내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이고요. 문의는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면 적어주셔도 되고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요거는 뭐
테크노파크, 뭐 1인 창조 센터 뭐 이런 데서도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센터에서도 이제 3, 4층에 있는 입주기업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실만 빌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으신 입주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모수가 좀 좁아지는 거죠. 입주기업 분들만을 대상으로 또 평가를 해서 사업화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뭐 시장 진출을 위한 뭐 다른 자금 지원이라든지를 도와드리니까 요점 참고해 주시는데, 또 요것도 전남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도내 창업기업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예비 창업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팁을 하나 드리면은,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나는 서울에 살아요. 그러면은 입주기업실로 창업 그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른 지원 사업들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저희가 서울에 계시지만은 가끔 교육이 있습니다. 뭐 해주세요. 간담회가 있습니다. 뭐 해주세요 하면 그때는 꼭 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센터의 그런 메인 교육인데요. 3일 정도 또는 4일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 농수산 분야 맞춤형 실무 교육, 그 이제 농산물, 뭐 수산물, 뭐 임업 관련한 모든 교육을 이제 전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올해는 아직 계획 중에 있으나 전남 내에 이런 큰 농수산 식품 업체들을 한번 방문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요것도 전남 지역 예비 창업자 및 대학원 또는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수시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방문 컨설팅 지원 사업. 혹시 여수에 창업 예정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요거는 여수시에서 창업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리스타팅 지원 사업처럼 데스밸리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전문가들이 붙어서 1대1로 상담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또 사업화 지원까지 해주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수시 사업이다 보니까 여수시 내 주소지를 둔 창업 3년 이하 개인 사업자들 대상입니다. 그리고 청년이라는 제한은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 그리고 39세 이하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